제 이름은 레이 커크 리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나갔고 집에는 아이도 없습니다. 대화도 없는 것 같고 찬 공기만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불륜이 아닐까 의심하던 중 불륜이 아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사를 고용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 폭로에 충격을 받고 수사보고서를 보다가 그런 날을 보고 멍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RY 시어머니와 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늘 가족 의식보다는 뭔가 차가움을 느꼈어요. 여자는 내 남편의 외도에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보고서를 보여줘서 이게 뭐야 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탐정사무소를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럼 당신은 알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30살의 아주 어린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매우 사랑스러워 그들은 곧 결혼식을 카운트다운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아내는 결혼식이군요. 6억 달러 가치의 회사 CEO의 손녀 켄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6억 달러 재산의 놀라운 권리의 손녀 저도 켄이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을 찾았고 그녀는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당신과 결혼한 매우 부유한 가족의 손녀입니다. 어리석은 엄마는 그렇게 가혹하지 않은데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별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면 그는 여기서 재혼할 수 없습니다. 이 이혼 서류를 작성하세요. 당신이 준비한 것까지요. 이혼 서류 이런 순간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건 관련자들 사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 아닌가? 켄과 레이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어. 켄이랑 얘기해도 결과는 나올 거야. 똑같이 이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 이혼 서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켄이 직접 말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너무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어머니는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걷지 않아도 건강하다며 쇼핑도 귀찮게 하시는 편이다.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솔직하게 외출을 시작해서 돌아오면 큰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곤 했는데 옷도 고가 브랜드였고 신발, 가방도 마찬가지여서 이상했다. 그런 일을 할 돈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음식과 함께 선물까지 셔워하는 새 여자친구의 좋은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간단한 식사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것도 먹고 싶지 않고 양념이 싸다고 맛이 없다고 투덜대며 샐러드에는 파스타나 카레를 곁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커피에 대해서는 후식으로 과일을 달라고 고집하며 인스턴트 커피를 비웃었다. 내가 이 끔찍한 것을 몇 년 동안 마셔왔는데도 이게 더 이상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주 나들이하고 미식을 먹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을 망쳤기 때문에 값싼 물건은 용납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켄도 비슷해서 샐러리맨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샴푸를 사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 거라고 말하지만 말을 하면 멍하니 시어머니와 특히 브랜드 굿즈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잘 지내는데 50대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집에서도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코를 막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손도 안 씻고 사용한 티슈는 놔두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걸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졌다.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변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왜 지금 바람을 피울까요? 나는 우리가 함께 여행하거나 취미를 나누며 노후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함께 취미를 즐기고 정원 가꾸기를 계획했던 것은 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중년 이혼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의 모든 보살핌을 나에게 떠맡기기엔 너무 끔찍하고 6억 달러 회사 CEO의 손녀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끔찍하다.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내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인내와 수고가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빨리 하라고 외치며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고 나는 이 무엇이었는가? 얘들아 이혼 서류에 서명하려고 애쓰는 건 이름 적는 것뿐이야 빨리 해 진짜 넌 천천히 끝까지 가면 그렇게까지 갈 텐데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하려는 건데 뭐가 화났어? 알겠어 그런 다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엽네요.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놈은 결국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연예인 된 듯 나를 무시했네 분류는 캔이 한 일이니까 내가 엄청난 위자료를 받을 테니까 그럼 다 그렇구나 너랑 도는 욕심쟁이인 줄 알았어 캔이 더 빨리 너를 떠났어야 했는데 알았어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줄게 여기 6억 달러의 억만장자 재산이 있어 왔어 그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었다 그리고 저쪽 할아버지가 꽤 약하신 거 아시죠? 이제 그는 실질적으로 주요 자산 어머니입니다. 부자가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는 꽤 가혹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손녀가 자기 자신도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내 말은 이렇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녀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물론 그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녀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하는 손녀입니다. 그는 그의 딸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지만 손녀에게 6억 달러를 주고 1억 달러나 4억 달러를 주는 것은 부화하기 전에 달개수를 완벽하게 세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당신이 바라는 위자료 중 1만 달러나 20만 달러를 당신 불쌍한 영혼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젊은 아가씨는 모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낡은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라면 제가 그 집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로 너야말로 이 불쌍한 낡은 집을 원하니 당연히 가져가라 어쨌든 처리하기 번거롭다. 이 낡은 집을 원한다면 그건 너의 것이야. 그녀의 말이 짜증날 정도로 거만했고 자산도 제대로 분배하도록 할게 어떤 자산도 분배하도록 할게 이 낡은 집과 중고차가 기껏해야 있나요? 그거 줄게요. 듣기 좋은 말인데 시어머니가 켄에게 연락해서 이혼 서류가 접수됐으니 이제 이혼이 마무리됐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아파트는 바로 새 옷을 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켄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로 그들은 떠날 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모와 자식은 모든 것을 두고 갔다는 말과 같이 그날 집을 떠났습니다. 어수선하게도 싫으면 청소라도 했어야지 켄과 시어머니는 나중에 일이 안 되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듯이 소지품을 두고 갔다. 나는 한꺼번에 위자료 4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지불했다. 갑자기 나는 그들이 그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마도 시어머니가 그 시점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른 여자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이제 결국 새로운 시작을 가진 낯선 사람이 된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계약금으로 쓰고 아파트도 사서 지금까지는 남편의 취향과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해서 마음에 안 드는 커튼과 장식을 선택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렸어. 이건 내 성이 흘릴 때 조롱하고 땅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려서 낡은 집이라는 느낌이 든다. 원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내 아이가 찾아오곤 했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서 한 해가 흘렀을 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없어요. 라이 그렇죠. 그래요. 나예요. 켄 우리가 이혼했으니 나한테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짜증나니까 뭐야 집 없어졌어. 무슨 집 1년 전까지 같이 살던 집 너희 엄마가 맨날 쓰레기라고 했던 집에 없어졌어. 헐뜯고 땅 팔았어. 왜 안 좋아서 그 집은 내 집이 필요했지. 아니었어? 우리가 이혼했을 때 내 엄마가 그 집이 내 집이 됐어. 내가 그 낡은 쓰레기장을 원한다면 그건 내 집이라고 주셨지. 넌 호화 아파트에 살기로 했었지. 그렇지? 난 동의하지 않았어. 내가 이혼에 대해 논의하고 싶을 때 당신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혼했을 때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 집은 맞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 집도 필요하지 않았으니 본질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매매로 얻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새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 하세요.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혼은 당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계속해서 켄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로 40만 달러를 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0만 달러를 돌려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돌려주어야 합니까? 당신이 속인 것이 옳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나 아뇨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당신은 6억 달러 가치가 있는 남자의 손녀와 결혼했어요. 대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요?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죠. 맞죠? 6억 달러가 그 사람 할아버지 소유라는 걸 알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마 2천만 달러나 4천만 달러 정도의 상속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게 신난다고 말한 사람이 당신 어머니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당신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그렇구나. 그래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액을 빌려서 갚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녀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손자가 사랑스럽고 분명히 무언가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 우리 엄마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정말로 손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상속인이지만 확실히 뭔가가 남게 될 텐데 그게 잘못된 가정이 아니었나요? 게다가 고급 아파트가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제 우리가 이사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의 부모님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물려받았다면 당신을 아파트에 살게 놔두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아내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20살 위의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치가 없다고 보는 회사원은 부잣집 딸이 부모의 뜻에 반하여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주가 평민과 결혼해서 부자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정말 딴 놈들이네. 철저하지 않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것처럼 잘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맞아. 결국은 그래서 살 곳도 없이 살게 됐지. 그렇지? 너무 사랑받는 손자라서 예전부터 저축이 좀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저축이 하나도 없더라. 아, 왜 그래? 그 사람은 아무리 써도 한 달에 10,000달러 용돈을 받고 그 사람은 할아버지 신용카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돈 절약 감각도 없고 어릴 때부터 명품들에 둘러싸여 살았고 명품만 사고 고급 음식만 먹었다. 슈퍼마켓에서 싸게 사는 건 한 가지라도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대량으로 사네. 대량으로 뭘 사지? 예를 들어 과자는 가게에서 자기 분량만 살 수도 있었는데 선반에 있는 걸 다 사버리네. 한 개만 사면 너무 창피하다고. 와우, 꽤 그렇지. 여자에게 어울리는 일이 계속 이러면 우리는 생계를 꾸릴 수 없지만 그녀가 그냥 잘하라고 했고 그건 웃긴데 그게 최고야. 아니, 내 월급이 끔찍해서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었다. 관리하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이것을 알고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했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어떤 일을 기대할 만큼 오래 살았죠. 어쨌든 당신은 아내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해요.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안 할 거예요. 켄이 한심하게 애원했지만 그럴 방법은 없어요. 나를 배신하고 조롱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전화를 한 그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람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프닝가이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신 것 같고 항상 그런 인사말은 상관없어요. 켄이 전화했어요.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전화할 줄은 몰랐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게 어때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는 돕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혼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가 6억 달러 가치가 있는 남자의 손녀와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혼했으니 참아야 해요. 우리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최소한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류죠. 나에겐 그런 인류가 없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당신도 인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그 돈 덕분에 40만 달러도 줬으니 이제 편히 살 수 있어. 내가 누리는 평화는 내 아들 덕분이야. 내 아파트 사는데 돈 썼다고 착각하는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는 다 나 덕분이야. 아, 그리고 존재 덕분이야. 이혼하고 낯선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할 텐데 그러면 그냥 가난한 거지.
나를 가난하다고 부르는 거 아니니 시의 손녀와 결혼하면 6억 달러 행운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건 아니다. 사실 나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는다. 나는 고급 아파트에 산다.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4번밖에 할 수 없었다.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니? 더 이상 내 시간을 빼앗는 가족이 없고 일이 끝이 없고 그 덕분에 내 삶이 꽤 편해져서 고급 아파트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별다를 게 없는 아파트의 시설로는 스파와 카페가 있고 레스토랑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뭐 다를 바 없지요. 그런 시설이 있어도 1층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1층 여기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1층이 아니었지. 무슨 층인지 30층인데 아쉽네요. 30층이 너무 높아 뷰가 심심하고 엘리베이터 시간도 꽤 걸리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쇼핑하기엔 정말 편해요. 왜 그렇게 살죠? 내가 말했잖아요. 난 일만 해서 일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내가 부잣집 손녀와 결혼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안심했어. 당신은 엉뚱한 일에 의지했는데 당신의 젊은 아내는 돈에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괜찮을 거라는 거야. 내가 확인해 본 게 무슨 말이야? 1년 전에 그녀는 180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내 말은 그녀가 당신을 훔친 이후로 당신의 새 아내를 의미합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이 180만 달러의 빚은 무엇인지 아이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브랜드 물건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 신용으로 다녀온 사실은 몰랐는데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으면 갚아주셨던 것 같은데 그 버릇을 못 고치시는 건지. 부자들이 하는 짓이 우스꽝스럽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을 겁니다. 180만 달러의 빚을 봤을 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유산이 오는 것에 기뻐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걸 몰랐어요. 어떤 아내가 그런 완전 바보와 이런 힘든 일이군요. 시어머니는 꽤 충격을 받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화를 끊고 한 달 후에 바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엄마가 캔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넌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어서 나한테 좀 나눠줘.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사실은 안 돕겠다고 말했잖아. 그녀의 빚은 지금 200만 달러가 넘었고 1년 전에는 180만 달러였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갚으셨다면 안타깝게도 갚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200만 달러를 갚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어. 맞아, 난 못해. 그 사람 빚인데 왜 그 사람이 갚게 하는 게 어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항상 원하는 만큼 돈을 갖고 있었거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처리해 주었고 그녀는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하며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알지만 공유할 수 없다면 최소한 좀 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어야 합니까? 너무 순진한 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일이 계속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대로라면 파산 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가난하다면 파산이 너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부모님이 결혼을 인정도 안 하셔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50대 남자, 30대 아줌마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이 이혼하길 바랄 것 같아요. 그래, 말이 되네요. 켄은 제가 한 말에 설득된 것 같았고 이혼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한 다음 통화를 끝냈고 그녀의 부모님과 이혼에 관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열한 남자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이혼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이제 그녀의 빚에서 벗어났습니까? 내가 그녀의 부모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즉시 이혼 서류인데 동시에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어요. 특이한 이혼 계약서 맞아요.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어서 처음에는 읽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이 폭탄에 서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성을 사용하지 말거나 그녀를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은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서명한 후 주의 깊게 읽어보니 뭔가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폭탄 중에는 켄이 아내의 빚을 모두 떠맡는데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결국 나는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제발 200만 달러만 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읽지 않고 서명한 것은 당신 잘못이지만 레이 제발 부탁이에요. 레이가 나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켄은 그녀의 부모님과 다시 직접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고 그는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산 상속은 그 사람 잘못이야. 켄이 매일 투덜대는 게 지겨워서 이렇게 돈 낭비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혼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아무리 지루해도 이해했을 텐데도 이혼 계약서를 읽지 않은 건 결국 내 잘못이라고 말했어. 내가 이렇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인쇄된 문서를 읽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를 읽지 않고 당신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명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돈을 내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내 실수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할 수 있니? 물론 읽었을 텐데 그런 문서를 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어. 무슨 뜻이야? 그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제가 왜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부유한 사람들과 이혼에 대해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3번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의 4번째 이혼이었죠. 그 여자 할아버지 앞에서는 농담이군요. 문제없이 이혼하려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연루되어 있어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셨는데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켄은 20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늘 이혼하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